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슈퍼 땡스는 저희가 이런 깊이 있는 분석을 계속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첼시와 아스널, 이 두 팀의 경기 속에 숨어 있는 진짜 데이터를 한번 파헤쳐보겠습니다. 오늘 분석은 이 한 문장으로 시작해 볼까 합니다. 창은 무뎌지고 방패는 두꺼워졌다. 네, 바로 첼시와 아스널의 맞대결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두 팀 다 공격적인 팀으로 유명한데 데이터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역설적이게도 창이 아니라 이 방패가 이번 경기의 핵심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자, 그럼 이런 질문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죠. 아니, 이렇게 공격적인 두 거물이 만났는데 왜 전문가들은 오히려 저득점 경기를 예측하는 걸까요? 모두의 예상과는 좀 다르죠? 그 근거가 뭔지 지금부터 하나씩 아주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데이터가 증명하는 철벽 수비.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결국 이 냉정한 숫자, 데이터에서부터 출발해야겠죠? 바로 이 표가 저득점 경기를 예측하는 가장 핵심적인 근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아스널부터 한번 볼까요? 원정 기대 실점, 그러니까 XGA라고 하죠. 이게 리그 최상위권이에요. 쉽게 말해서 원정만 가면 거의 골문을 잠가버린다는 뜻입니다. 정말 단단하죠? 반면에 첼시를 보면 결정력 지표가 눈에 띄네요. 기대 득점은 1.78인데 실제 득점은 1.5. 그러니까 기회는 만드는데 마무리가 좀 안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수비가 강한 팀과 결정력이 아쉬운 팀이 만난다. 그럼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요? 딱 이 숫자 하나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0.9. 이게 뭐냐면 아스날이 원정 경기에서 한 경기당 실점할 것으로 기대되는 골 수치입니다. 0.9골. 그러니까 한 골도 채 안 된다는 거죠. 이건 리그 전체에서도 거의 탑 클래스 기록이고요. 아스날 원정 수비가 얼마나 뚫기 힘든 벽인지를 그냥 이 숫자 하나가 다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숫자들을 실제 경기장 안으로 가져와서 한번 상상해 볼까요? 아스널은요, 페널티 박스 안에서 정말 무서울 정도로 집중력을 발휘해서 상대 공격을 그냥 지워버립니다. 위협 자체를 없애는 거죠. 근데 첼시는 어때요? 기회는 어떻게든 만들어요. 근데 아쉽게도 핵심 공격수들이 마무리를 못 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두 가지 상황이 딱 맞물리면 어떻게 될까요? 네, 바로 득점 감음. 골이 나기 정말 힘든 경기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순수한 데이터 이야기였고요. 이제는 그라운드 위에서 뛰는 선수들의 머릿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심리적인 부분이죠. 토너먼트 경기, 특히 1차전은 아주 독특한 분위기가 있어요.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지지 않는 것입니다. 아스널 입장에서는 원정에서 굳이 무리할 필요가 전혀 없죠. 일단 잘 막아내고 2차전, 홈에서 승부를 보자는 계산이 설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다 두 팀 다 지금 3, 4일 간격으로 계속 경기를 치르고 있어서 체력적으로도 한계에 가까울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후반전으로 갈수록 템포가 뚝 떨어지겠죠? 자,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이번엔 전술적인 측면을 한번 들여다보죠. 핵심 선수가 빠지는 게 오히려 두 팀을 더 수비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이게 정말 재미있는 부분인데요. 보통 핵심 선수가 빠지면 전력이 약해진다고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경우에는 두 팀 모두 더 수비적으로 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첼시부터 볼까요? 만약에 수비형 미드필더인 카이세도가 못 나온다? 그럼 아마 앞에서부터 압박하기보다는 그냥 라인을 내려서 페널티 박스 근처를 단단하게 지키려고 할 겁니다. 아스널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핵심 수비수 살리바가 없다면 섣불리 수비 라인을 올리지 않겠죠. 오히려 미드필더를 더 내려서 센터백들을 보호하려고 할 겁니다. 결국 누가 빠지든 간에 양팀 감독은 안전 제의를 외칠 수밖에 없고 경기는 자연스럽게 신중한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는 경기 내적인 요소를 봤다면 이제는 경기 외적인 요소, 바로 시장의 예측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배당률의 흐름을 보면 저득점이라는 저희의 가설이 얼마나 설득력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 배당률이 딱 나왔을 때는요, 2.59를 기준으로 다득점, 즉 오버랑 저득점, 언더의 확률이 거의 반반이었습니다. 배당률이 1.92로 똑같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저득점, 즉 언더 쪽 배당률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배당률이 낮아진다는 건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 경기는 골 많이 안 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고 그쪽에 돈을 걸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시작에 똑똑한 돈이 저득점 쪽으로 흐르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죠. 그래서 저희가 북메이커들이 가져가는 수수료를 싹 빼고 순수한 확률만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2.5골 이하, 즉 저득점 경기가 나올 확률이 52.1%로 계산되네요. 47.9%인 다득점보다 살짝 높죠. 물론 이게 압도적인 차이는 아니에요. 하지만 분명히 통계적으로 저득점 쪽으로 무게추가 살짝 기울어져 있다는 걸 보여주는 중요한 데이터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분석을 하나로 모아보겠습니다. 이 데이터들을 가지고 우리가 그려볼 수 있는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는 과연 무엇일까요? 저희가 생각하는 저득점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려면 이런 그림이 그려져야 합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은 경기 시작하고 한 20분 동안은 골이 터지면 안 됩니다. 특히 어이없는 실수나 세트피스 골 같은 거요. 그리고 나서 경기는 아마 아스널이 주도권을 잡겠지만 막 무리해서 공격하지는 않는 흐름으로 갈 겁니다. 반대로 첼시가 역습을 시도해도 아스널의 단단한 수비 블록에 번번이 막히는 거죠. 물론 이 시나리오를 한 방에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 요소도 있습니다. 바로 아스널의 사카 같은 선수가 초반부터 첼시 측면을 그냥 박살내버리는 경우죠. 이런 변수는 항상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데이터를 종합했을 때 가장 확률이 높은 스코어는 뭘까요? 바로 0대0, 1대0 아니면 1대1 같은 결과들입니다. 보시다시피 팬들이 기대하는 화끈한 공격 축구와는 거리가 좀 있죠? 결론적으로 이 경기의 키포인트는 이게 되겠네요. 누가 더 화려하게 공격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빈틈없이 막아내고 전술적으로 신중하냐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두 팀의 화려한 이름값에 가려진 이 치밀한 수비전.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데이터가 우리에게만 살짝 보여주는 이 경기의 진짜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